네,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우리나라 이 소위 보수 세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중국을. 중국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. 개인 취향에 따라서.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 중국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우리가요, 무조건 이 중국을 자꾸 싫어하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진짜 중국을 활용해야 됩니다. 중국을 활용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. 여기다가 또 지금 이 중국과의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의 25%까지 됩니다. 25%. 미국이 10%, 일본이 9%인데 일본, 미국 다 못해도 중국과의 교역량을 못 따라갑니다. 저는 사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 중국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이런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그게 국가죠. 국가 당당해야 됩니다.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당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요, 탈북 주민의 인권 문제입니다. 탈북해서 중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거 돌려보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. 그게 경제적으로 어떤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권은 그 모든 문제에 앞서는 가치란 말입니다. 더더욱 우리 동포의 인권이란 말입니다. 저는 이처럼 중국이 우리에게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맞대응해야 됩니다. 그러나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. 요즘 저는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. 문재인 정권이. 한국을 이렇게 중국에 좀 경제적으로 예속을 시키려고 그러면 포항제철이 완전히 그냥 고사되게 만들어야 된다. 포항제철 지금 고사작전에 들어가고 있답니다. 또 여기다가요, 또 얼마 전에는 촛불 집회 자금을 다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. 이렇게 지금 한간에 지금 소문이 떠돌아다니고 특히 유튜브에 이게 지금 많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. 촛불 집회요.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, 오만, 또 거기에 기폭제가 된 최순실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굳이 말로 돈 갖다 댑니까? 그리고 또 촛불 집회를 중국이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. 촛불 집회를. 왜? 공산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민중의 시위로, 벌기로 현직 권력을 내쫓는 거, 그게 자꾸만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싶겠습니까? 보여주고 싶지 않죠. 문재인 정권은 또 우리 한국을 미국을 배격하고 중국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. 저는 이런 말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맞지 않다고. 중국이 남한을 잘 못되게 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, 또 문재인 정권도 아무리 정권이 말이죠, 문제가 많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을 취할 수는 있지만 뭐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남한을 어떻게 중국을 위해서 남한을 어렵도록 만들겠습니까? 만약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중국이 또 이걸 또 눈치채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왜 지난번에 꼭 1년 전인가 같네요.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소위 말해서 혼밥, 혼자 밥 먹는 사태를 이를 왜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?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저래 가서 홀대 받지 않았습니까? 홀대 받았습니다. 굉장히 홀대 받았습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중국이 우리를 못살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. 말하자면 이른바 이 보수 우파라는 이 세력들이 이렇게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계속 함으로써, 즉
가짜 뉴스를 생산함으로써 이 진보 진영의 일반 국민들로부터 아유, 저 사람들 말하는 거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. 이것이요, 중국 문제에 관해서만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요, 저 사람들 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. 또 믿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화가 안 되죠. 저도 사실 너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. 왜? 대화로 풀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, 이거는 어떤 때, 어떤 곳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또 퇴진을 촉구하는 일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. 이런 이 뉴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수록 문재인 정권을 또 뭐 죽으라고 싫어하거든요. 문재인 정권을 죽으라고 싫어하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해야 되는데 이런 이 가짜 뉴스에 휘말려 가지고 해서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믿지를 안 하는 겁니다. 국민 여러분,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? 중국이 특별히 우리 한국을 못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 또 하는 것도 있죠. 여러 가지 그거 이제 경제적으로 그건 못되게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중국도 개별 기업도 있고 나름대로 또 있죠. 그런데 말이에요, 중국을 이처럼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생산해 가면서 비난하는 거,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? 왜? 저는요,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고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. 그 중국을 자꾸만 못되게 만들어야 된다. 저는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즉, 친미 사상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중국에 대한 이 가짜뉴스까지를 만들어가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이래도 되겠습니까?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를 만들면 안 되고 또 가짜뉴스와 관계없이 즉 이런 말하자면 황당무계한 일을 벌일 정도로 이 친미 사상이 강렬해가지고 되겠습니까? 저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면 진짜 중국으로부터 홀대받습니다. 이는 거꾸로 우리가 또요, 미국으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나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너무 지나친 이 친미 사상 때문에 엉뚱한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중국을 저는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. 저는 이래서는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이루려면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경제관계도 그렇습니다. 거듭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나쁘다 하는 게 내가 그게 지금 겁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비판도 신빙성을 잃게 된다 이겁니다.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저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의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